나나 나이트입니다. 와. 네, 오늘로 이제 철야농성 1845일차 그리고 연자농성 208일차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몇 차죠? 1807일차입니다. 네, 아. 187차 시작을 시작합니다. 와. 급한 가로질러 바다로 가네. 가자 낮은 곳 그곳에 바다가 있네. 하지만 혼자로는 갈 수가 없어. 우리 하나로 뭉쳐 흘러야 해. 모두가 한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 흘러가네. 뜨거운 바다를 향해 이젠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 거침없는 사랑으로 해방의 바다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 되어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 흘러가는 뜨거운 바다를 향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5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류석춘이랑 이우연, 김상진을 포함한 김대호라는 구구가 또 새롭게 나타났는데요. 이 작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며칠 전에도 소녀상이 왔었어요. 제가 그때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소녀상에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와가지고는 소녀상을 가리키면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야만이고 되게 수치다. 그래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존재이니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서울시장 후보인데 자기의 그 공약이 소녀상 철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녀상 정치 테러를 자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킴이가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죠. 지금 그 소녀상 정치 테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냐, 당장 이 사람을 입각시켜라, 막아라 라고 했지만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매일 똑같이. 네, 매일 똑같이 또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지킴이에게 조용히 하라라는 그 망언을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대사관을 지키는 것이며 신일 극우무리들의 그런 망언망동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서 시작한 지킴이들의 농성이 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5년 만에 일본군 성노예제 할머니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의 판결을 부정하고 여전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가 정말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녀상에 대한 정치 테러가 여전히 자행이 되면서 소녀상이 유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상을 지키는 이 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매일매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킴이들의 농성이 없었다면 진짜 소녀상이 진작에 철거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겨울이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네,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여기도 엄청 쌓였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농성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치려고 하면 오고 그치려고 하면 오고 그래서 정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저희는 즐겁게 눈을 치우면서 농성을 진행했고 진짜 이 농성장에도 눈이 정말 많이 쌓였고 소녀상에도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손으로 직접 치우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소녀상에 있는 눈을 치우면서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우리의 결의를 오히려 더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날씨가 굳을수록 오히려 더 결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투쟁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면서 이렇게 더 힘차게 투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 소눈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소문이 소눈이 날이 그새 풀려가지고 원래 소눈이가 이 소녀상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디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손은이별이 생겼어요. 자기 전에 하늘을 꼭 바라봐 주세요. 낭만적이네요. 네, 우리 지난 12일 한 웹툰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외에도 지난 행적을 보면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망언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 웹툰 작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답이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오시네요.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윤서인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인데요. 이번에 그 집 그림이 뭐냐면 한 그림은 2층 집이 엄청 좋은 집에 친일파 후손의 집이었고 한 집은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집을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게 자기네들의 치부를 보여주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그렇게 친일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팔아먹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어찌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이렇게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득세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 상황이 바뀌었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노래는 이제 우리 지킴이들, 이 청년들의 이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나나지킴이와 꽃사슴 지킴이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잘 안 부르는 나나지킴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본방사수하시고요. 오늘 토요투데이 완전 희귀한 레어 토요투데이 네. 아닙니까? 네, 정말 레전드. 자, 그러면 버스 출발합니다. 그대를 보면서 그대는 나무를 보고 그대를 보면서 거칠은 파도를 본다. 그대를 보면서 그대는 나무를 보고 그대를 보면서 거칠은 파도를 본다. 청년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너와 나 우리의 땅이 숨을 쉰다는 것. 이 바람 속에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폭풍 속에 더 높이 솟는 파도처럼 그런 용기를 가진 그대 무릎이 푸른 이 땅의 청년이여 채우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대 무릎이 푸른 이 땅의 청년이여. 정말 양옆에서 너무 춤을 잘 춰주시고 계세요. 이제 주차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정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인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상해야 한다 그런 판결을 났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후 재판 과정에 일절 참석하지 않으며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라든지 이런 불복 절차조차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쟁 범죄, 공시사죄, 법적 배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이후 4차례의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소송을 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배 할머니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 김순호, 유이남 할머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전쟁 범죄, 공시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한평생을 투쟁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몇 푼의 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슨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일본군 성노예제 같은 끔찍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할머님들은 투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님들이 염원하셨던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공시사죄 법적 배상이 완전 배제된 허울뿐인 배상 판결. 언론에서는 승소라고 하지만 이것을 과연 승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실질적인 일본 정부의 사죄와 공시사죄와 법적 배상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서 승소라고 보도를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진정한 승소인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본 정부가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구나, 그렇구나,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면은 항의를 하고 판결을 이행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일본 정부의 행보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한일 합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합의를 공식 합의로 상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머리를 이렇게 조아린 거예요.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오늘 187차 토요투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